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2 본격적인 개막을 한 후에 연일 새로운 기술과 화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지고 쓸 수 있는 제품들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 CES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로 어떤 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둘러싼 소리 없는 기술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CES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을 선보이며 또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CES에서 어떤 기술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부소장님은 사실 지난해 CES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CES 가면은 좀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크죠? 왜냐면 너무 커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73,000평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뭐 강남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잠실역 그 정도까지 다 그게 다 전시회장이에요. 모두 다 전시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한 전시회장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 전체가 거의 전시회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유명한 곳들에서 지하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간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사가 4일인데 4일 내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녀도 다 보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어려울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볼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 없이 가면은 정말 그 사람 대 치이고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렇겠네요. 그냥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그 뜨거운 분위기는 많이 가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여러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 개막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차세대 기술들,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가 갖고 있는 세계 리더로서의 이제 기술들이 이제 대거 선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CES 2020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161개국에서 참여사가 이제 4,500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마어마한 참여사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3위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냥 우리나라죠. 네,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무엇보다 또 재밌는 게 뭐 주요 대기업은 항상 뭐 단골이었고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특히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67개의 어떤 중소기업들 아니면 혁신기업들 이런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매년 CES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아이템 그리고 키워드가 다를 텐데 올해 CES는 좀 키워드를 뭐로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 다양한 키워드 중에 이렇게 좀 꼽고 싶어요. IoT에서 IoT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IoT로. 네, IoT에서 IoT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연결만 거고요. 하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IoT는 인텔리전트 오브 띵스.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그러니까는 사물 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이번에 CTA라고 그래서 그 가전협회, 그러니까 전미 가전협회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조연설처럼 어떤 컨퍼런스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까지의 10년은 사물 인터넷이 이제 어떤 이제 시장을 이제 주도했다라고 보면은 향후 10년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똑똑한 사물들이 연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번에 계속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을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간 기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단순히 그냥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서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좀 본격적인 그림들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키워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역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물들의 변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참가 업체 중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봇이 공개가 되는데 어떤 로봇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컴패니언 로봇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제 볼리라고 제 이름을 지정했는데 네. 아까 자료 화면도 잠깐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딱 손을 내밀면 알아서 이렇게 오고요. 오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어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AI가 들어와서 네.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저거죠? 네, 저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졸졸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알아서 해줍니다. 뭐 자료 영상 또 있는데 그 사실 이제는 보시면 뭐냐면 걔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엎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볼리가 와서 알아서 그 로봇 청소기를 이제 명령을 내려서 아, 로봇 소환을 청소기가 하는군요. 다 청소도 하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 되고 이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홈케어로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느 로봇들도 나왔다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여기가 뭐냐 온디바이스 AI 탑재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보안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역시나 전 보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화면을 또 다른 자료 화면 보시면 어떤 영상이 있냐면 사실 그 여성분께서 이제 요가를 했을 때 뒷모습을 비춰줍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디스플레이에서 자기의 뒷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그런 점에서 도움을 받지만은 타인이 예. 나의 그 볼일을 통해서 나를 볼 해킹이 수도 된다면.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안에 신경 쓸 것이다. 착한 기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착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과연 볼일을 쓸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과연 볼일을 볼일을 쓸까? 쓸까? 이런 그렇죠? 일단 뭐 이렇게 기술이 나온 거 봐서는 한번 네네네. 보고는 네네. 보고 뭐 써보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접 생활에 쓸지는 좀 잘 저도 모르겠네요.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강화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방점을 둔 뭐 가전 또 여러 가지 기기들일 텐데 이번에도 이 라이프 스타일 기술을 좀 강화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푸드 AI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와닿지 않아서 어떤 건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도움을 줄까를 우리가 시나리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로봇 얘기하시고 볼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볼리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기를 컨트롤하는 것 중에 저기 나오는 것처럼 요리를 도와주는 로봇팔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처럼 우리가 셰프들이 음식을 할 때 또는 집에서 음식을 할 때 네. 저기에 있는 로봇팔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요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요? 냉장고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도대체 그걸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문을 근데 열어주나요? 문을 열어주는 기능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장을 볼 때는 역시 냉장고에 뭐가 있지 하고 들여보잖아요. 그렇죠. 있는 건 안 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걸 들여봤을 때 그때 주문하려고 하면 당장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인공지능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이 냉장고 안에 카메라 같은 게 있어서 예. 실제 내 냉장고 안에 어떠한 음식들이 있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줘요. 뭐 유통기한도 체크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단 소위 예전에 우리가 냉장고 파먹기, 냉파 이런 얘기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어떠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걸 같은 것도 알려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꾸준히 먹는 어떤 음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우유를 제가 항상 먹어요. 예. 네. 근데 우유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공간에 놓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문까지 해주는 겁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뭔가 예전처럼 인공지능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엄청 거창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생활에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도움을 주는 너무 이런 필요한 기능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번에는 스며든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스며들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는 이게 뭐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뭐 어려운 기술인지 모르더라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들어가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푸드 AI에서도 적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쪽에서도 이 AI가 대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 적용되면서 이제 개인화 작업이 됩니다. 그 개인화가 뭐냐면 그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귀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태 리듬에 맞춰서 그 TV가 작동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화질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질이 가장 주요한 어떤 이슈인데 뭐 작년 CES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질 갖고 좀 논쟁이 많이 그쵸. 있었었죠. 하지만 있었었죠. 이번에는 좀 자제하겠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그 중심에 이제 화질 가지고 이제 삼성과 그렇죠. LG의 예. 어떤 주도권 싸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요즘에 요번에 그 CES 2020에서 화질 부분에서 또한 TV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롤다운 방식의 이제 LG의 디스플레이 네. 저는 위에서 굉장히 내려오는. 전율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롤업 방식이었어요. 예. 밑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네.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많이. 그래서 약간 스크린처럼 이용할 수 있게 네, 되는 스크린처럼 거죠? 이용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8K예요. 그러니까 화질 엄청 고화질로. 좋습니다. 고화질이다 보니까 야 이런 기술들이 진짜 우리가 그 미래에서 봤던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을 때 야 우리나라 역시 디스플레이는 뭐 차이투정을 불허한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 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CES가 최근에는 뭐 가전이나 IT 여러 가지 기능도 확산되고 있지만 역시 주인공은 사실 스마트폰 아닐까 싶거든요. 야, 스마트폰 네. 올해 출시 예정인 신제품들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네. 참 재밌는 건데 이번에 이제 CTA에서 나온 자료들 보다도 5G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5G를 얘기하면서 예. 어떤 스마트폰 디바이스보다는 그 외에 B2B 영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5G를 활용해서 어떤 농업 시스템을 도와준다. 아니면은 자동차를 도와준다. 뭐 통신을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곧 2020년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폰이 전시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는 뭐 갤럭시 탭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5G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K를 활용을 해서 5G와 4K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식의 경험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전시 같은 것들, 레이싱 같은 걸 할 때 고화질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그 올 이제 상반기에 출시될 다양한 스마트폰들, S10 뭐 후속작이긴 한데 그렇다고 11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의 좀 튜닝이 돼 있는 이런 버전들도 이제 실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고요. 이외에 또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그 전장,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들을 또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같이 전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차가요, 개인용 비행체, 그러니까 퍼스널 에어 바이클이라고 해서 컨셉트 모델 SA1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하늘을 난다고요. 네, 납니다. 저도 개인용 너무 궁금해서 비행체. 야, 이제는 미래에서 우리가 나는군요, 이제. 봤던 하늘을 네. 나는 자가요? 이게 현실화되나? 이런 생각에서 자세히 좀 알아봤어요 했더니 최대한 5명이 탈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최소한 5명이 타고요. 최대 시속은 이제 290km 네. 시죠.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나눌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한 번 충전으로 이제 1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빌리티죠, 말 그대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장거리는 아니고 단거리로서의 어떤 주행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번 충전할 때 한 5분에서 7분. 그러니까 굉장히 절약된 거죠, 충전 시간이. 소요 시간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짧네요. 수소차 충전할 때랑 비슷한 시간. 예.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수직 이차.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지금 이 항공기처럼 뭐 네. 이륙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개인화 이게 비행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비행기는 이착륙이 있어야 그쵸, 되는데 이걸 그럼 중요하죠. 어떻게 해결하지 했는데 역시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헬리콥터처럼 되는 네, 거네요. 수직 이착륙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이제 개인화할 수 있고 모빌리티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이게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무인으로서의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야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아니다. 네, 그렇네요. 예, 정말로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소름 끼쳤다 네, 이런 표현이 좀 설레게 맞을 것 하는 같습니다. 부분인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이 개인용 비행체가 8년 뒤, 그러니까 2028년이면 네.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8년이 그렇게 또 길다면 긴데 또 짧은 네. 시간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컨셉을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게 8년 뒤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현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버와 협력을 한다는 게 저는 이제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CES 작년도 그렇고 이미 우버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컨셉이 이제 처음 이제 선보여서 상당히 놀랍지만
우버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컨셉에서 이미 우버에서 에어택시라든지 아니면 벨이라고 하는 또 업체에서 네. 실제 사이즈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전시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봤는데 상당히 크고 한 4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이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도움이 되니까 가능성이 보인다.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기간을 난다기보다는 예. 이게 단순히 비행기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소개된 게 뭐냐면요. 모빌리티 환승 거점 그리고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제가 집에서 어떠한 자율주행이 되고 있는 약간의 뭐 셔틀버스라고 할까요? 셔틀버스 같은 거를 이제 타고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허브 공항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 공항에서 또 이제 드론을 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체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근처에 가서 또 내리고 내린 데에서 또 다시 허브에서 모빌리티를 내려서 타는 거군요. 모빌리티를 타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와 도시를 저 그림인 연결하는. 거네요, 지금 나오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조개 내리면 있는데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연결이 돼서 저 안에서 이제 환승을 하게 되고요. 환승을 한 것을 통해서 도심항공의 모빌리티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의 한계성 있는 경우를 저렇게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이슈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보다 오히려 저게 더 빨리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로부터 정비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차뿐만이 인프라도 아니라 갖춰야 되고. 인프라와 또 사람들과 섞여 있는 운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중은 이미 거의 다 자율 운행, 이제 자동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현대에서 저런 식으로 조금 더 그 공중에 나는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전자 좀 시선을 돌려보죠. LG전자도 역시 인공지능 AI에 대한 강조가 있었죠. 아 그렇죠. 저는 LG전자의 발표 보면서 무슨 생각냐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다. 그 이거는 정도예요? 네, 이거는 자비스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요. 또한 실제로 보여줬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던 부분도 굉장히 자비스와 흡사한 기술. 여기서 레벨을 좀 나눴어요.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보여줬는데 1단계가 이제 효율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오렌지 주스 그 주문해 줄래? 그럼 이제 AI가 네 알겠습니다. 주문해 줍니다. 요거 현실화돼 있잖아요. 지금. 네. 요거는 이제 효율화돼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그럼 어떠냐면 AI가 오렌지 주스 어때요로 먼저 제안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오케이 주문해 오케이 하는 거고요. 네. 3단계가 추론 부분이다. 리즈닝 부분인데 오늘 회의가 AI가 이럽니다. 오늘 회의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레시피 어떠세요? 라고 이제 제안하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제안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마지막 4단계는 탐구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시스템했고요. 나의 모든 것을 개인화했습니다. 있군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오늘 회의 자료를 내가 분석해봤다. 제안하는 거죠 오히려. 한마디로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오늘 대본 내가 받아봤는데 작가한테 이거 이렇게 한번 수정해봤다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나운서께서 보고 나서 검토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어떤 일이 없겠는데요? 자비스예요 이거는. 그래서 야 정말로 AI LG가 준비한 이런 AI가 미래를 진짜 선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 CES 2020에서 2020에서 좀 봤다. 그래서 제가 그 전율 이러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달라요. 진짜 네. 과거에는 미래의 그러네요.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렇게 CS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면 뭐 IT 트렌드를 볼 수 있다고도 하지만 우리 생활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갈 것인가를 좀 제시해주는 행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미래 기술이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게 현재로 온 느낌이잖아요. 예. 올해가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2020년 하면 떠오르는 만화가 있잖아요. 2020 원더키디. 원더키디. 예. 막 이래서 그때 보면 정말 공중을 날아다니고 비행체가 있었죠, 거기도. 비행체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될까? 반대로 2020년이 올까? 이랬는데 정말 왔잖아요. 네. 근데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됐다. 그러니까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2020년 CES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씩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디지털들이 이제 모두 다의 그 기술에 접근되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부소장 또 권혁중 외래교수와 함께 CES 2020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